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오늘이 지나면 2025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또 이제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60대 이후에 이제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 탈출이 아닌가 싶어요.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조금 뭐라도 좀 반려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드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또 좀 찬바람이 또 싹 옷깃을 스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창밖을 탁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약간 쓸쓸하고 적막한 인생 부상을 느끼는가 하는 적막강산에 휩싸인 그러한 고독감에 생각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핸드폰을 탁 친구 삼아 들고 유튜브 채널을 본단 말입니다. 듣고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탁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을 얻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또 혼자 지내시고 또 저 사람은 또 그렇고 하면서 그러한 동변상련의 마음,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일 같으니까. 왜? 자기도 솔로니까. 그러면서 나도 적적한데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자기의 이제 살아온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자식을 또 키워온 그러한 삶의 역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살이라도 이제 더 먹기 전에 한번 좋은 짝을 찾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더 좋으면 같이 합가도 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한번 설계하고 싶다 하는 마지막 늙음악의 모험이다, 이겁니다. 늙음악의 모험. 이것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지만은 앉아서 가만히 넋놓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면 1년이 잘 살고 1년이 잘 살면 평생이 잘 산다 하는 삶의 교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그런 유튜브 중매 그런 많은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느끼고 뭔가 또 모순된 점, 또 이기주의적인 점, 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 나는 또 저러지는 말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왜? 내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꿔야지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얻는다 하는 남자 여자의 차이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나는 내 반려자를 인생 후반부에 늙음하게 반려자 아니면 친구 아니면 애인 아니면 남편, 이런 걸 찾을 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된다 싶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도 소개를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60 전에는 자식들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러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 사람들 여유가 조금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없다, 이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저녁에 대부분들이 이제 직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직장 패턴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또 쉬는 날은 또 집에 밀린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집안 청소 이런 거 좀 하고 하루에가 다 가고, 그리고 좀 힘들면 또 조금 누워서 쉬었다가 또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또 탁 빠듯한 시간과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인생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고
60이 넘다 보니까 대부분들 자녀분들을 다 결혼을 시켰다 이겁니다. 시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여유도 많고, 그리고 또 퇴직한 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무심결에 외로움이 밀려온다 이겁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쳐다볼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한번 좀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노후의 걱정을 이제 할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또 부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혼자 있는 분들은 또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빴는데 이제는 자식도 다 키우고 장성을 해갖고 독립해서 나갔으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그동안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취직도 그래요. 60 전에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그전 일하는 거,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60이 넘다 보니까 이 주름진 얼굴에 이제 뭐라 그럴까, 한 살, 두 살 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 초반, 60 중반을 넘어서 보니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잡아보려니까 마땅하게 그런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70대고 또 이렇게 인생이 황혼이 저무는 게 아닌가 싶은 조바심, 노파심에 이제는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유튜버 그 채널에.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소개하고 좋은 사람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특히 여자의 열망이 강력한 것 같아요. 대부분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자기가 이제는 나이 먹어감으로써 앞으로 5년, 10년, 지금은 건강하지만 5년, 10년 후에 몸도 약해지고 더 늙어감을 볼 때 한 살이라도 조금 젊고 팽팽할 때 좀 짝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갖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한테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식들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세상이 지금 퍽퍽하게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좋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젊은 사람들도 산적한 그 뭐랄까, 그 난제가 많아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집에 대한 그런 이제 집을 얻다 보면은 대출도 낄 수가 있고, 직장이 확실하면은 그러한 또 대출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삶의 여유가, 생활의 여유가 이렇게 빠득하다 이거예요. 본인 삶이. 자기도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키워준 은공이라든가 부모가 해준 삶의 많은 비중에 대해서 조금 신경은 쓰더라도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자식들도 많은데 지금도 그 캥거루족처럼 부모의 그 집에서 방앗간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그 동양권이 조금 애정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선진국, 서방,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20세만 넘으면 바로 독립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 큰 자식하고 삽니까? 하는 그러한 마인드. 그리고 재산 문제도 키워놨으면 됐지.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노력해갖고 먹고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하는 그러한 솔로 정신이 강하다 이거예요. 독립 정신이 강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안 그래요. 나의 재산과 나의 이루어놓은 금자탑을, 상아탑을 내 자식과 손주들한테 물려줘서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 구조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3대, 4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1대 창업주서부터 해가지고 난 2대입니다. 하다못해 회사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제가 2대입니다. 제가 3대입니다. 제가 지금 4대입니다. 지금 4대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왜 그런가니 우리나라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그런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거의 1945년 이후면은 80년 세월이 지났어요. 80년 세월이 지났으면은 해방 전에 그 1세대의 창업주의 연도별로 놓고 볼 때, 그때 이제 놓고 볼 때 80년 세월이 흘렀으면 거의 이제 100년에 가까운 일대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1세대를 25년 정도를 놓고 볼 때 보통 결혼 연령기라든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런 걸 놓고 볼 때 4대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의 3대, 4대가 내려온다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4대째 진행형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는 내 삶의 부를 자식한테 물려주가지고 자식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상당히 세게 붙는 것 같아요. 보통 40%라 그런 것 같더라고. 대기업 그 재산 물려받고 그 재산세를 내는 그 프로수를 보니까 100%에서 40%를 국가에 낸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들 조금 정직하게 내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조금 상속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를 좀 아끼기 위해서 상속세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그 회계사나 세무사에 상담을 해가지고 조금 편법 증여 방식을 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자식한테 더 많은 돈을 물려줄까 하는 그러한 양도세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종 세금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라서 뭐 각종 세금이 뭐 한 5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100가지쯤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라든가 또 뭐 재산세, 또 도로교통 무슨 세 하여간 막 엄청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각종 세가 많아요. 세금이. 대한민국 살면은 각종 세금을 내고 살아야지 뭐 안 내고 대한민국이 운영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하나의 굵직한 국가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금은 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죠.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국민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처럼 국민의 의무,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탈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가 힘이 약해져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야기가 조금 삼천포로 빠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는 노후에 실제로 이제 60 넘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이제 장성을 하고 그러면 본인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성을 만나고 뭐 동성이라든가 그런 거면 전화를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뿐이지 무슨 크게 무슨 뭐 육체적인 정신적인 도움은 돼요. 서로가 아까 얘기했던 서로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끼리 많은 전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의지도 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먹고 또 이런 취미생활도 조금 할 수가 있고, 남자든 여자든. 근데 상대편 이성에 대한 그런 또 감정은 또 틀리다 이거예요. 동성에 대한, 남자도 그렇지만 동성에 대한 감정과 이성에 대한 감정이 틀려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동성끼리는 서로가 뭐 돈을 나눠서 낸다든가, 밥을 먹으면 서로 밥값이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자 2만 원씩 자 해가지고 5만 원 걷고 차 한잔 먹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도 걷고, 그게 이제 n분의 1이라 그러는데, 대부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서로 동성지간에. 근데 이성지간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금 돈은 없더라도 자기가 내는 그러한 그 젠틀맨 정신으로
하는 수가 많아요. 그 뭐 여자를 조금 생각한다, 유해준다는 또 그런 차원에서 돈을 조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자는 젊으나 나이 먹고 늙거나 젊어서도 남자가 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돈을 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젊어서 얻어먹은 게 늙어서도 얻어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젊어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이다 이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한두 명이 남자가 그게 쓰면 나도 좀 사야지요. 커피도 사고 남자한테 대한 고마움에 자기가 어떻게 얻어만 먹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조금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떻든 간에는 그건 그렇고 뭐 누가 사면 어떻습니까? 같이 먹는 거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내면 그만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노후에 이제 직장 다닐 일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정년이 지금은 빨라졌어요. 정년이 빨라졌다는 건 대기업 같은 데서도 은행 같은 데서도 그렇고 돈을 얼마 주고 좀 할 테니까 이제 좀 후배한테 좀 자리를 양보해 달라 하는 그러한 사회적 그 흐름이 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본인한테도 그렇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조기 은퇴하면 지금은 50대 중반에도 공고사직을 당한다 이겁니다. 퇴직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그 월급 이렇게 해갖고 몇백 프로를 해줄 테니까 그만 좀 사표를 제출해라 하는 그러한 사회적 전반적 흐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퇴직해갖고 자식들도 아직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냈는데 50대 중반에 퇴직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50대 후반도 그런 초반도 그러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 직장 생활 한 20년, 군대 생활하고 거의 뭐 20년, 30년 기본으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 회사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실제로 회사 하나 다 들어가면 나는 이거 평생 직장이다 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어요. 1970년도만 해도 70년도 80년도만 해도 이 직장에다가 나의 그 뼈를 묻는다 하는 그러한 사상적으로 아주 전투적인 그런 일을 하고 아주 그냥 낮과 밤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돌이켜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권유받는 나이가 됐고 또 후배를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러나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알뜰하게 잘 노후를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노후 걱정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그런 그 노후 새로운 만남을 설계한다 이겁니다. 한 10년 20년 보는 것 같아요. 60대 70대 만나면은 10년 20년 안 보겠습니까? 10년에서 20년은 보지. 다시 그러면 10년 20년이면 꽤 긴 세월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늙음하게 모험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노년의 그런 새로운 만남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매 사이트에 자꾸 전화도 하고 사연도 전하고 내가 처한 입장과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네. 이런 우리 나이대가 다 또 이렇구나 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 요번에 일본인 두 부부가 퇴직을 해갖고 70대 초반인데 일본 돈으로 뭐 한 5천만엔, 4천만엔, 5천만엔 그 사이를 모았나 봐요. 그리고 연금도 좀 나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엔 정도 나온대요. 그럼 한국 돈으로 뭐 한 180만 원 정도, 20만 엔이니까 일본은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생활할 수가 있지 충분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한 4천, 5천 정도의 그 돈을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4억 5억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일본은 물가가 비싸니까 동남아
동남아 물가가 저렴한 나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태국. 또 태국이 비교적으로 치안이 좋고 또 사람들도 좀 순박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싸고 살기가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런 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노후를 살라고. 일본 같은 데는 섬나라니까 사람 많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가서 몇 년 잘 지냈는데 그게 거기까진 좋아요. 그거는 이제 건강할 때 얘기라. 근데 몇 년 후에 그 건강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실제로. 그래 저기 부인이 갑자기 그런 그 암이 걸렸나 뭐 하여간 병이 걸렸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보험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삶에 있어서는 뭐 지장이 없고 편안한데 막상 병이 드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돈 쓰고 보험 안 되는 데다가 막 돈 쓰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년 만에 일본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다시 또 처음에는 그 주민등록증 그런 걸 또 뭐 이런 그런 그 신청도 해야 되고 이민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민을 떠나지 말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으면 한 1년 정도 사는 걸로 여행 겸해서 살다가 또 다시 또 일본으로 왔다가 또 다시 또 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가까운 라오스도 요새 뭐 떠오르는 핫한 그런 그 환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순박하고 조금 뭐 치안도 좀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놀러 갔다 오고 또 옆에 그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1년 살기로 해서 이렇게 지내면 좀 좋아요. 근데 무조건 이민을 떠나고 다 정리하고 가버리면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몸 아플 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이 아닌데 그 나라에서 병원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노년에는 옮길 때 조심해야 돼요. 좌우지간에는. 그리고 실제로 저기 나이 먹고 뭐 어촌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이런 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지낸다 하는데 실제로 그건 건강할 때 얘기지. 건강하지 못하면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병치레 자주 하면은 병원도 가봐야 되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그 병이 온단 말이야. 하나씩.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그때그때 치료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이 그 노후에 그 복지적인 혜택이 되는데 어디 뭐 저 깡촌에 가갖고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 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병원 잠깐 5분 10분 진료보는데 약 타러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져갖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는 지하철 가깝고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이런 데서 지내야 편안해요. 또 마트 가깝고 이래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사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주문해서도 먹고 또 심심하면은 또 나가가지고 또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또 문화적 그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구경 가고 그래야지 저기 뭐 낯설은데 그 저 산골이나 뭐 어디 뭐 이런 데 가갖고 또 특히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요새는 또 텃세를 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온 사람이야? 어디서 왔던 뼈다구야? 이러면서 뭐 저렇게 서울에서 살다 왔다 그래갖고 뭐 대도시에서 살다 왔다 그래갖고 시골 사람 무시하는 거야?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섭대요. 그래갖고 시골 사람들하고 그 갈등 또 특히 남자 여자 같이 가서 이렇게 부부끼리 살면은 그나마 조금 유한이 되지만 남자든 여자든 혼자 가서 살면은 특히 여자는 불안하대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혼자 살기 적적하겠어 이런 농담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갖고 누가 또 조금 왔다 가면은 이상한 눈으로 또 막 소문이 또 돌고 해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호소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자기 고향 가서 사는데도 그런다는데 뭐요. 낯선 데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가서 부모님이 살았던 고향이니까 내려왔다고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 사람들이고 고향 땅이고 이러니까 내려왔다 그러는데도 텃세를 부리는 마당인데 뭐 모르는 사람 가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러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그래. 저는 안 가봤지만은 대부분 요새는 이 사람들의 그 후기가 달려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름이면 막 모기가 극성이고 모기 많죠. 당연히 풀숲인데. 그리고 또 겨울이면 또 춥고. 그러니까 별로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손 가는 일이 많으면 힘들다고 봐요. 시골 생활 전문적으로 오래 했던 사람 아니면 그건 뭐 시골에 가서 뭐도 심어 먹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게 허리 아프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하나하나 재미로 한 평, 두 평 이렇게 재미로 조금 뭐 심어갖고 이렇게 잠깐 구경하는 그 화초 가꾸는 개념하고는 틀리다니까 농사 개념은. 그러니까 시골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나이 먹고는 지금 이제 대부분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를 의지해가지고 조금 그 사람의 이제 한 달 소득, 연금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집이라든가. 대부분 그렇더라고, 자우지간에. 그냥, 아니, 좀 그냥 만나갖고 그냥 서로 의지해갖고 좀 밥이나 먹고 지내고 좋으면 좀 이렇게 살고 이러면 안 될까? 그게요.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고 뭘 따지고 새색시 신부 그냥 뭐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참들 어렵게 살아. 서로 마음 맞고 성격 맞고 대화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또 좀 있으면 그걸로 더 좋은 만족을 느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있으면 조금 좋은 거 먹고 없으면 좀 시장통 가서 좀 싼 거 뭐 해장국도 뭐 한 4,000원 5,000원짜리 소주도 뭐 한 몇천 원짜리에 한 돈 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도 먹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요. 꼭 뭐 비싼 데 가서 먹고 그래 행복한가. 맘만 맞으면. 젊은 신혼부부도 맘만 맞으면 옥탑방에서 월세 500에 30만 원 사는데도 만족한다고 그런 사람도 유튜브에 나왔더구만. 이 오빠가 뭘 하다가 다 까먹었다고 코로나 때 벌려놓은 사업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많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때 집 지어갖고 분양 안 돼가지고 왜냐면 다 집합금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안 되지 장사도 안 되지 뭐 가게 문 열어놨다가 개점 휴업 상태 그걸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격 많이 본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집 지어갖고 은행비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분양이 되면은 은행비 갖고 이렇게 하고 견적을 내놨는데 그게 핀트가 난 거지. 그게 실제로는 에러가 난 거예요. 에러가. 그래가지고 막 마음고생 몸고생 은행 같은 빚은 또 무서워요. 제때제때 빚 안 갚으면 은행빚이 막 1,000만 원씩 매달 넘어가면은 상당하다고 돈을 뭐 수억씩 빌려갖고 집 지어갖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로또 뭐 50억이 됐대나 이제 세금 다 떼고 그러니까 뭐 로또가 좀 센 거 됐겠죠. 로또가 33%인가 떼는데 그러면 뭐 한 80억인가 로또 당첨이 돼갖고 세금 떼고 받으니까 한 50억 갖고 덜크덕 100억짜리 건물을 잡았대잖아요. 그것도 참 미련한 짓이야. 50억 갖고 왜 건물을 욕심이 끝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100억짜리를 잡으면 건물값이 상승될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그 세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들 들어와 있으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은행 그 돈, 그 이자 이런 게 맞춰질 줄 알았겠지 그게요. 그러니까 50억 갖고 100억짜리 건물을 잡았다가 그 100억짜리 건물이 150억, 200억대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억짜리 잡아갖고 200억, 300억, 400억 논한 사람도 있어요. 대박 친 사람도 있어. 근데 반대로 내가 50억을 갖고 100억짜리를 잡았는데 그 100억 집 건물이 20%, 30% 떨어져갖고 70억, 80억 됐다. 이거 경기가 나빠서. 그럼 황당한 거지. 자기 돈에서 20억, 30억이 까졌는데. 그리고 그 임대라든가 이런 거를
그 수입 가지고 이제 그 은행 빚을 막고 하려고 했는데 못 막는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빚은 50억 줬고 건물 가치는 80억, 70억, 80억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 까먹고 이러니까 완전히 허당해. 그래갖고 은행에서 이자 못 내니까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경매가 넘어가고. 그래갖고 50억 가지고 얼마 만에 낭패 본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른 경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질 때라든가 자기의 무슨 사업을 할 때 자기의 지분율을 항상 여윳돈을 갖고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내가 50억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한 30억, 40억짜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걸 먹으려다가 자기가 먹힌다 이겁니다. 하여간 30분 넘었네. 노년의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또 흘러갔네. 어떻든 간에 이게 다 노년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30분 넘었어요.